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물가지표 중요한 만큼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2달 연속으로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11월 개인소비지수 2.4%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다만 2달 연속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는 경계감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상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PCE 지수 전년 동기 대비 2.4%, 전월 대비는 0.1% 올랐습니다. 이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0.2% 오르면서 전반적인 상승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또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일단 두 지수 모두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소폭 밑돌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연속 떨어졌던 PCE 지수는 10월 반등하는 데 이어서 11월에도 오름폭을 키웠는데요. 다만 예상보다 상승폭이 낮아서 시장은 안도하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PC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준이 내년 1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9.3%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현재 기준금리보다 0.25%포인트 내릴 확률이 PCE 지수 발표 전 48.4%에서 50%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1월은 금리 동결을 하고 3월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게 현재 시장의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내년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여전히 경계감 있는 발언들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내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 인하 횟수가 훨씬 적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또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맞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취임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 당선인의 관세 인상 그리고 규제 완화 정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집중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더욱더 경제 지표를 집중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함께 확인했던 중요한 물가 지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주들의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오픈 AI가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O3라는 이름의 새로운 AI 버전이 나왔는데요.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O3는 지난 9월 오픈 AI가 출시한 추론 모델 O1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 모델명에 O2가 건너뛰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픈 AI는 영국 통신 브랜드 O2에 대한 존중의 차원에서 붙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O1 다음 버전으로 O3를 함께 공개를 했고요. 내년 1월 말 정도에 O3 미니를 먼저 출시하고 곧 이어서 O3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샘 울트먼은 전했습니다. 또 O1과 마찬가지로 O3도 응답하는데 몇 초에서 몇 분 더 걸리긴 하지만 물리학이나 과학, 수학과 같은 분야에서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오픈 AI가 강조했고요. 또 특정 조건에서는 O3가 범용 인공지능에 더 가까워졌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O3에서는 추론 시간 조정이 새롭게 도입이 됐는데요. 이용자가 연산 시간, 즉 O3의 사고 시간을 낮음, 중간, 높음 이렇게 3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연산 시간이 길어질수록 답변의 성능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올해 미국 초청 수학 시험에서는 단 한 문제만 틀려서 96.7%의 점수를 O3가 기록했다고 하고요. 또 대학원 수준의 생물학이나 물리학, 화학 문제 테스트에서는 87.7%의 성과를 거뒀다고 오픈 AI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픈 AI가 한층 개선된 이 AI 버전을 공개함에 따라서 구글이나 메타, 다른 AI 모델과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메타 같은 경우도 새로운 AI 모델을 내놓는 만큼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 빅테크 기업들이 내놓는 AI 경쟁, 최종적으로 누가 우위에 가게 될지 시장 분위기를 꼼꼼하게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머스크와 관련된 이슈가 주말 사이에 또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투자 규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발언들을 의회 안에서 내놓고 있다라는 의심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통해서 해당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업체 중국 사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핵심 미중 투자 규제안을 폐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로사 델라우로 하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금요일 서한을 통해서 머스크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규제하는 조항들을 폐기하도록 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고요. 델라우로 의원 같은 경우는 머스크의 중국 핵심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와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의 유대 관계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의 중심에는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있는데요. 이 공장은 테슬라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일단 델라우로 의원은 머스크의 이러한 행동을 놓고 미국의 공급망 그리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를 공화당 의원들을 협박해 약속을 어기게 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머스크는 본인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서 델라우로 의원을 비난하면서 의회에서 퇴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안에서 최근 나름 긍정적인 수요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 Y와 모델 3의 강한 수요에 힘입어서 견고한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또 11월 같은 경우 테슬라의 중국 내 소매 판매량이 7만 3천 대를 기록하면서 2024년 초에 보였던 어려움 에서 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수요가 올라오고 있지만 전체 전기차 업체에서는 여전히 BYD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현지 업체들과 테슬라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를 놓고 미중 투자 규제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는 완화의 시그널이 나와줘야 또 테슬라 쪽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만큼 머스크의 입김이 현재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일단 3분기 같은 경우 테슬라도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올 한 해를 놓고 여전히 판매량 부진에 대한 우려감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주가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 힘입어서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지만 지난 이틀 연속으로는 어느 정도는 숨고르게 들어가면서 주가의 되돌림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을 함께 취합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자, 이렇게 각자만의 방법으로 본인들의 사업 지키기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일단 노사와 함께 극적인 협의를 만들어내면서 본격적인 공장 폐쇄 대신에 일단 30%의 감원을 진행하겠다라고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최대 이 자동차 업체로도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있었던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 절감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 노조 파업과 부딪히면서 결론적으로는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대신 인력을 오늘 2030년까지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폭스바겐 노사는 70시간 이상의 협상 끝에 2030년까지 독일 내 일자리를 3만 5천 개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는데요. 독일 전체 직원 12만 명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이고요. 앞서 지난 9월 폭스바겐이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겠다라는 추진안을 밝혔는데 최근 있었던 전기차 수요의 감소 그리고 중국 자동차 회사의 저가 공세 등에 부딪히면서 비용 절감 조치만으로는 실적 부진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왔던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나왔던 최종안처럼 독일 공장의 생산 능력을 축소하긴 하지만 공장을 최종적으로 폐쇄하진 않기로 했고요. 다만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폭스바겐은 독일 내 생산 능력이 연간 73만 4천 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폭스바겐 인건비는 경쟁사보다 높은데 폭스바겐은 이번 합의로 인건비 15억 유로를 포함해 연간 150유로 이상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진한 실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안들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일단 공장 폐쇄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 유럽 안에서의 전기차 완성차 판매량의 움직임 추이도 꼼꼼하게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말 사이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 예상을 했던 대로 강한 저항 라인에 부딪히면서 지속적인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만 달러 아랫대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내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강세론자로 불리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업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강하게 홀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말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세 자릿수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여러 기업들의 스탠스도 많이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보유 현금으로 보유해주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추가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